14번입니다. 14번에서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에 따라 C 도시의 소비자가 A와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상업입지에 관련된 계산 문제죠. 우리 지난번에 앞에 9번 문제에서 상업입지에 관련된 이론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 5명의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는데, 우리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컨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허프라는 사람이 있어. 다섯 번째는 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래커, 우리 과자 이름 생각해서 크래커 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심지의 중, 그 다음에 인력의 일, 그 다음에 분기점의 분, 확률의 확, 소매입지의 소, 이렇게 중인분학소 이렇게요. 크래커 중인분학소 해갖고 이 5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중심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말하자면 중심지는 상업지구 내지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이걸 재화의 도달 거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수요자 수, 이걸 최소 요구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안에, 재화의 도달 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중심지의 성립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중심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장과 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말하자면 유인력을 두 번째 사람의 네일리라는 사람이 인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력이라는 건 위에가 무조건 인구죠. 그 다음에 밑에는 거리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는데 시장도 주변에서 당기는 유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두 번째 사람이 당기는 유인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 두 번째 네일리의 생각을 이어받아 갖고 그 당기는 힘이 미치는 같은 점이죠. 분기점, 경계선을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분기점을 계산해 냈다면은 네 번째의 허프라는 사람이 이제 소비자가 갈 데가 많아요.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한다는 점에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미시적 분석이라 하고, 이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마찰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계산할 때는 네일리 때는 무조건 제곱이 들어가지만 허프 때는 여기 2 대신에 마찰계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계산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사람이 소매입지죠. 소매점을 어디에다가 들어가야 매출액이 가장 최대가 될 거냐. 그 중에 8가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양립성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양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어울린다. 옆집과 고객이 주고받게 한다.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이 옆집 가고 옆집에 왔던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서 서로 매출액을 높이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해서 말로 나온 문제는 이 정도, 5사람, 크래커 넬, 중인분학소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A도시 인구가 5만 명이래요. 그리고 B도시가 32,000명이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도시가 있대요. 그런데 A와 C까지는 5km고요. 그 다음에 B하고는 2km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무조건 위에는 인구, 그 다음 밑에는 거리, 그래서 5의 제곱을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5만에다가 나누기 5
나누기 5 이렇게 두 번 하면 더 계산이 빠르죠. 예, 제곱을 해갖고 이제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계산할 때는 나누기로 하죠.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2000이라는 값은 A도시에서 중간에 있는 C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죠. 유인력이죠. 예. 그럼 B도 똑같이 합니다. 위에는 32000, 밑에는 2의 제곱. 똑같이 뭡니까? 32000에다가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8000이라는 유인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유인력을 찾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유율이라는 걸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유인력을 밑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두 개 합친 것을요. 그래갖고 2000 더하기 8000분의 A도시는 위에 A도시 2000을 넣는 거죠. 그러면 0.2가 나오고 근데 C도시의 소비액이 10억 원이니까 10억 원을 0.2로 하니까 2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A도시가 2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나눠 먹게 하니까 B도시는 8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1에서 우리 똑같은 유형의 27의 문제를 한 번 더 반복을 해 보는 거죠. A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대요. 그런데 C도시 인구가 5만 명인데 A는 인구가 40만 명이고 B는 10만 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C도시 사람들이 A로 몇 명이 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인력을 찾아냈는데 똑같이 위에는 무조건 얼마를 넣는다? 40만 명. 밑에는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계산할 때 나누기 10 나누기 10 그러면 되죠? 그러면 4000이 나오죠? 그래서 C도시에 당기는 힘은 4000이다. 그러면 이제 B도시도 똑같죠. 위에는 10만 넣고 밑에는 5의 제곱 나누기 5 나누기 5 그러면 4000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는 두 개의 힘이 같으니까 반절씩 나눠 먹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만 명을 반절씩 나눠 먹기 때문에 25,000명이다 해갖고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계산할 때는 밑에다가 4000 더하기 4000 해갖고 A 4000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힘이 같을 때는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나눠 먹는다 해갖고 정답은 3번입니다. 해갖고 우리 네일리의 생각은 무조건 위에가 뭔 넣습니까? 인구 그 다음 밑에는 거리의 제곱을 넣는데 이게 네일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허프 네 번째 사람에 등장할 때는 조심할 게 하나 있죠. 물론 이때 네 번째 인구 대신에 상권의 크기라든가 아마 면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거리가 그냥 실제 거리일 수도 있지만 시간 거리도 들어갑니다. 이게 몇 분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이게 무슨 개수가 들어간다? 마찰 개수가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반복을 해갖고 우리 앞에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 갖고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시면은 그냥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14-2에서는요, 우리 그 세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분기점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 계산은요, 물론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보다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대로 일단은 주어진 중간 사이에 뭐냐면은 한쪽은 64만 명의 도시가 있고 B도시는 16만 명의 도시가 있는데 이 직선 사이에 있고 거리가 30km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당기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렇게 크고요. 여가 이제 A고요. 그 다음에가 B라면은 이게 당기는 힘이 작을 때 경계선은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일단은 뭐냐면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이니까 일단 인구비를 찾아요. 주어진 시로. 그럼 64만 대 16이잖아요. 64만의 16을 두 번째는요. 거리는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성을 찾아놔요. 실제 시험 문제는 딱딱 떨어지게 줍니다. 64는 8의 제곱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비로 8대 4다. 근데 8대 4는 4로 약분하면 2대 1이 나오죠. 이렇게 이 거리비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더해요. 3분의 A쪽이 2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3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kg다. 해갖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해갖고 이게 분기점 모형은요. 일단 인구비를 찾아서 거리비로 제곱으로 찾은 다음에 이 거리비를 합쳐갖고 그 다음에 큰 쪽이 더 거리가 이제 경계선이 멀겠죠. 작은 쪽이 작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20km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쉽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